저희는 테이프로 입체 공간을 만드는, 그려내는 프로젝트 그룹 엽이고요. 이 안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아이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이 재미있는 놀이, 미술 활동을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작품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아트 파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할 때 흥겹게 놀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게임을 하면서 파티룸에도 가보고 예쁘게 체험도 해보고 우주 스테이지에서 우주 스타가 대스타가 돼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소품들을 가지고 들고 찍고 대스타가 돼보기도 하고, 파티룸에서 파티하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재미있는 그런 네.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 작품의 일부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관객 자체가 게임 말이 되어가지고 게임의 주체가 되고 이 아트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 영국 대사관에서 저희가 처음에 2012년에 프로젝트 그룹 연을 만들었는데 2002년도. 2002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첫 전시가 영국 대사관저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와서 해도 좋다고 뭐 작품을 보내도 된다는데 저희는 그러면 학생 신분으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송료가 적은 게 뭐가 있을까 구상을 하다가 테이프로 말풍선 같은 걸 만들어서 보냈어요. 여기저기 공간에 이렇게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붙여달라고, 복도나 화장실 같은데. 근데 그게 되게 호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비어있는 말풍선을 거울이나 이런 데 붙여놓고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그 비어있는 말풍선에 여러 관람객이 상상하여 그걸 채울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돼서 너무 반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공모전을 했는데 그때 이러면 이렇게 관람객이 완전 몰입되게 체험할 수 있고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만화책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게 하려고 벽면, 천정, 바닥을 다 만화 칸처럼 그렸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본인 너가 관람객 당신이 주인공이고 등장인물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전을 시작했고, 그때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해. 전까지는 뭔가 미술이 현대미술 뭐 이렇게 분위기 전에 뭔가 경계가 있었던 것들에서 저희가 좀 2D에서 3D처럼 이기도 하고 그 개념 자체를 좀 벗어나게 했던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자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주제인데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우주의 어떤 대스타가 돼보기도 하고, 어떤 문을 통과하면 하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문을 통과하면 파티룸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을 재미있는 공간, 이동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연결 공간.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바닥하고 벽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계단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벽이 바닥과 똑같이 그냥 한 평면으로, 원래는 3차원이잖아요. 벽이랑 바닥이 있으면. 그런데 평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모서리는 분명히 입체 공간이지만 거기다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만화 칸으로 만듦으로써 그게 또 평면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평면과 입체를 막 넘나들면서 공간을 확장시키는 그런 걸 재미있어 하고 주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만들게 된 게 그 당시엔 좀 아카데믹하고 진지하고 막 순수하고 그런 작업이 주를 이루었어요. 좀 묵직한. 근데 저희는 그런 개인 작업들도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는 다 같이 친구들과 재밌게 놀듯이 작품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이면 일단 놀 궁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관객도 함께 저희와 놀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그런 작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설치작가 정혜련입니다. 저는 이번 그 전시를 통해서 두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외부에 보여지는 4분의 1을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작품과 실내의 -1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드로잉의 형식으로 작품을 했고요. 하나는 외부에 보여지는 작품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세상, 그 미술관 건축물을 배경으로 해서 거대한 드로잉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애시당 처음에 이 미술관을 지어질 때 건축가 김종성 선생님께서 4분의 1 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셨어요. 모듈을 하나하나 결합을 해가지고 미술관에 그 개방되어진 조금 더 이렇게 그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의 작품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그 기존에 했던 작품도 그렇고 그 4분의 1의 원이라는 개념을 제 작품에 들어와서 4분의 1 반원을 가지고 한 46개의 반원을 연결해서 그 미술관의 외부 공간과 마치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미지의 드로잉을 했습니다. 실내에 보여지는 마이너스 1의 풍경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는 거대하게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각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을 작품을 했다라면은 마이너스 1의 풍경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일 수도 있고, 뭐 기억일 수도 있고, 이런 개념들을 한번 이 공간 속에 펼쳐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공간에다가 이제 우리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지도를 그렸고요. 그 지역의 지도에 각각의 좌표점에 지점을 찍어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나무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그 거대한 드로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때까지 그 수집해온 어떤 그런 재료들, 화산재라든지 아니면 뭐 석탄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재료들, 그리고 경주에 와서는 경주의 흙을 들고 와서 드로잉에 마치 색칠하듯이 표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작가의 의미는 이런 각각의 공간들과 그곳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 작품이라는 어떤 그런 그 마지막 어떤 대상으로서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람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관람객이라고 떨어져 있는 대상이 아니고 마치 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같이 형성해가는 그런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작품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속을 같이 거닐고 같이 사색을 하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각자의 어떤 시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이 관람함과 동시에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드로잉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하고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료들이 물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좋아해요.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라든지, 나무가 원래 고유의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밖에 뭐 플라스틱 재료라든지, 탄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재료들을 수집을 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드로잉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제가 선택한 물질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늘 해왔던 방식이기도 해서 특별하게 이번 주제가 던져졌을 때 새로운 거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어떤 수집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걸 수행했다기보다는 이때까지 했던 작업들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되면서 아마 사고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저 또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시들이 많이 취소가 됐었어요. 제가 직접 나가서 전시하거나 관람객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물리적으로 속해 있는 공간과
또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공간들, 그리고 요즘에 뭐 워낙 많이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에서의 어떤 공간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쯤에서 이제 온라인상의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제가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들의 어떤 대상들이 유기적인 대상으로 살아 숨쉬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실제 공간에서 각각의 매체들이나 재료들로 어떤 드로잉을 해 나가듯이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알고리즘으로 그 드로잉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고요. 조금 더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두 작품을 전시하게 됐는데요. 한 작품은 여행하는 미술관이고 또 한 작품은 숨쉬는 통로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관객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돼서 그 안에서 공간을 체험하고 그리고 작가가 만들어낸 길 위를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감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 작품은 비어있는 공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나의 따옴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관람객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참여형 작품이고 사실 물리적으로는 풍선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어디든지 이동이 용이한 가방이고 그리고 또 이동이 용이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관객들은 낯선 경험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영감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조각 작품들은 작가가 완결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관람객들에게 형태를 보거나 시각적인 어떤 경험들을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제가 출품한 작품들은 작품 안에서 관람객들이 관람객만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술이 대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자신만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공간을 체험하는 작품들의 경우에 그 안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고 대단한 자극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공간 자체가 작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포즈를 짓건 그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우린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 작품 안에서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경험해보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축이 조금 재구성돼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전시에서 제가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네. 네. 그동안의 작업 활동에서는 대부분 제가 작품을 이제 거리로 들고 나가거나 미술관 밖을, 제도 밖을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일반 관람객들과 만나면서 창출해가는 이제 관객들과 체험형 전시를 많이 했다면, 아마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그 내면적인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작업실에서 머물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시간과 그리고 또 앞으로 관객들과의 만날 시간을 다시 정리하면서 좀 새로운 작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기조형물 작품과는 조금 다른 유리라든지 더 깨지기 쉽고 더 불안한 재료들을 다루면서 뭐 식물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변화가 보여지는 작업들이 선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플라스틱 브릭으로 만든 거대한 미로 속을 관객들이 몸소 들어와서
공간을 탐색하면서 미로 곳곳에 숨겨져 있는 AR 태그를 찾아다니는 미로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탐험과 가상세계 속으로의 탐험 두 가지가 한 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시점이 존재하는데, 일단 관객이 들어와서 이게 뭔지 하면서 미로를 찾아 헤매게 되는 그 관객의 시점, 그리고 관객이 보물 앞에 다가갔을 때 그 보물 속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또 바라보기 위해서 가상의 공간을 들여다보기 위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그 시점, 그리고 이 여러 관객들이 미로 속을 돌아다니는 모습과 이 미로 전체를 멀리서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는, 아직 이 미로 속에 들어오지 않은 관객의 시점, 예를 들면 일종의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점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점이 존재하는 이 작품 안에 관객이 참여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관객 자체가 이 작품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지점은 따로 없고 오히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매체를 다루고 가상 공간을 다루더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물리적인 신체 안에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 하에서 사람의 몸이 임발부되는, 그래서 이번 작품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미로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이 디멘션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 이게 밖에서 미로를 바라보면서 어떨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하고, 내가 그 공간 안에 진짜 들어가서 눈높이 이상 높은 벽을 바라본다든지 이럴 때 내 물리적인 몸과 촉감과 이런 신체적 한계. 신체적 한계와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영역이 늘 함께 있도록, 그래서 촉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몸의 임발부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세계하고 굉장히 반대쪽의 이야기지만 이 두 이야기는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는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의학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이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시할 수 없는 의학미술관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미로의 한가운데 그 의학미술관 건축물의 독특한 점들을 인용해서 저희가 마치 아이콘처럼 브릭으로 이 전시장을 그대로 모사해서 미로의 한가운데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어온 그 건물이 여기에 미니어처로 한 번 더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혹은 현실 세계와 함께 가상 세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인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분야도 그렇고 앞으로 관심을 갖게 될 분야도 그렇고 앞으로 작품을 만들게 될 주제들도 그런데, 현실이 가상으로 넘어간 후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가상으로 넘어가는 그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재미나고 독특한 긴장감과 재미난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참 우리 인류가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고 글로 설명하지 않고 작품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면은 참 이렇죠? 저런 면은 참 이렇죠?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저희 일관된 주제였고,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이 그렇게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과 가상이,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가상 세계로 많은 부분이 생활에 치고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맞닿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음미해 볼 수 있도록 아트웍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팀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터그에서 대표이자 이번 작품의 이제 연출을 맡고 있는 고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터그에서 공간 디자이너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파빌리온 디자인을 맡은 장윤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트워그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를 맡고 있고 이번 작품에서 LED 기술 감독을 한 김상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터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요. 저희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음악 감독 신준보 음악 감독도 저희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저희 팀은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미디어 아트라든지 혹은 연극이나 공연과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네, 저희 이번 신명 풀린가 매즘 같은 경우에는 이스터그가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신명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이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는 굿이라고 하는 전통 연희와 그리고 현대 전자음악, 그리고 현대 미디어 아트가 만나서 결합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이제 작품들을 만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굿이라고 하는 전통 연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관객에게 주는 위로와 치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들이 현대 전자음악 중 하나인 이제 레이브 씬의 음악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굿이라고 하는 전통 연희를 조금 레이브 음악과 함께 섞고 미디어 아트와 함께 섞어서 좀 더 현대적으로 변화시켜 볼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작품이 시작되게 됐고요. 어, 그런 이제 바탕에서 보셨을 때 사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도 전통 연희로서의 굿이 이제 지니고 있던 관객에게 전해주는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작품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연희로서의 굿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파트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파트가 이제 무감서다라고 하는 이제 파트가 있어요. 무감을 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굿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흔히 무당 혹은 연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굿의 말미에는 이제 관객이 이제 굿을 진행하던 무당의 옷을 넘겨받고 이제 구판 위에서 뛰어노는 행위를 이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감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스터그가 신명 풀린감해짐 이전에 진행했던 작품 가운데서도 굿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연행자라고 하는 이제 연주자를 통해서 이제 그 연주자가 어떤 무당으로서 연행자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굿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관객에게 주어지는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감서다라는 행위를 조금 더 이제 현대적으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 욕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작품이 이제 관객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이 변화하는 어떤 모먼트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했던 것들이 네파라고 하는 이제 지점이었고, 그래서 관객의 네파가 변하는 어떤 모먼트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캐치를 해서 그것들이 이제 작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작품 신명 풀린가 매즘에서는 음악과 함께 실시간으로 변하는 미디어 아트 비주얼이 LED에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람객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것들이 하나의 변수로서 이 LED에 표현되는 빛의 패턴이나 세기 혹은 색, 움직임 등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거를 이 구조물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희가 가장 공간에서 많이 신경을 쓴 점은 연결과 단절입니다. XY축으로 만들어진 총 60가지의 공간은 연결되어 있지만 단절된 공간을 표현합니다. 시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공간은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저희는 LED 빛을 통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이번 공간에서는 특별히 이제 3면의 거울 필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비현실 속에서 빛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저희 이스터그 같은 경우는 국과 관련된 작품들 말고도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작품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만의 어떤 작품 활동을 계속 진행하려면 굿을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명 연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새로운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명 풀린가 매즘, 신명 무감서다 등 전시의 형태를 통해서 굿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조금 진행해 왔다면 신명 연행 같은 경우는 온전한 공연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작품일 것 같습니다. 10월에서 12월 정도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업은 편안함과 불편함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작업에서 불편함이란 편안함의 반대인 그런 네거티브한 의미가 아니라 불편함 안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편안함 안에서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이 두 의미가 공존하는 어떤 대등한 관계임을 공간을 통해서 관객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작업입니다. 대상 그 자체, 저희 작품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그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람객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그 공간의 의미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설치미술이라는 영역 자체가 감상자가 직접 작품 공간 속으로 공간 안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완성되는 그런 작업인 거죠. 특히나 이제 제 작업의 컨셉이 불편함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의 참여가 이제 저희 작업에서는 더욱 의미가 클 것 같고요. 관람객들이 저희 전시 공간 입구부터 어떤 147cm라는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그 공간을 지나 좀 불편함과 편안함을 이렇게 같이 이제 즐길 수만 있다면 작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 같아요. 공간 전체가 횡으로 2등분되어 있어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나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 공간 아래에서는 또 다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한옥 같은 집들의 방문의 높이가 낮아서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목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조금은 더 겸손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 작업이든 평면 작업이든 상관없이 당분간은 우리 자연과 인간 또 사물과 관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갖춰야 할 그런 자세를 주제로 하는 작업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